커피는 맛과 향이라는 그 가치 때문에 커피를 먹고 있는데 발암물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큰 프랜차이즈의 수입 원두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되었다. 생두에 대한 발암물질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커피의 가치가 맛과 향은 됐죠. 거기다가 건강이라는 가치를 더 추가하자. 커피의 가치는 맛, 향, 그리고 건강이다. 안녕하세요. 이계호 교수입니다. 커피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커피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맛, 향. 맞습니다. 커피는 참 그 맛과 향이라는 그 가치 때문에 커피를 먹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의 가치가 바뀌겠죠. 이제는 우리나라 정도 되면 말이죠. 커피는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식품으로 커피가 바뀌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말이죠. 우리나라 5,200만이 평균 1년에 400잔이 넘는 커피를 마신다. 아시아 국가 중에 1위예요. 성인의 경우에는 1년에 800잔, 1000잔도 저는 통계가 되어서 전 세계가 1위가 될 정도로 커피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2014년도에 말이죠. 정부에서 저 연구팀에다가 한국 시장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상업용 커피에서 발암물질 분석을 의뢰해서 3년간 커피의 발암물질 분석하고 나왔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데 왜 아무런 이슈화가 되지 않았을까? 현재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또는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검색어로 커피 미국 법원이라는 두 글자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2018년 3월 30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커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캘리포니아 주만에서 스타벅스를 비롯한 90개 모든 프랜차이즈의 업체는 커피 파는 카페 안에서 매장에 담배와 같이 경고판을 붙이고 커피를 팔아라. 경고판의 내용은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는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지금 그러고 한 6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뒤져보면요. 현재는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커피 속에 발암물질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워낙 작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발암물질이 원래 커피는 없던 건데 커피를 로스팅할 때, 볶을 때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발암물질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커피는 오로지 맛과 향만을 가지고 로스팅했지 한 번도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지금까지 로스팅을 했습니다. 왜요? 워낙 커피의 원래 가치를 맛과 향에도 없고 또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커피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거든요. 잘 팔리고 있고 사업이 잘 되니까 가치를 맛과 향에 뒀는데 거기다가 구태여 사업이 잘 되는데 건강이라는 이슈를 갖고 올 필요가 없었죠. 그죠? 제가 그래서 주위에 있는 커피업자나 전문가들한테 맛과 향을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스팅을 잘해서 발암물질이 없도록 또는 최소화가 되도록 로스팅을 좀 해볼 수 없느냐. 어떤 분들은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교수님 커피는요 강하게 볶아가지고 하게 되면 발암물질 나오지만 우리는 스페셜티 커피를 가지고 아주 약하게 볶아가지고 산미도 나고 과일향 커피향이 많이 나는 커피를 합니다. 저희는 발암물질 문제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팀에서 정부에서 의뢰받던 발암물질은요 약배전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입니다. 커피는 강배전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은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고요. 약배전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은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인데 제가 연구 용료를 수행한 발암물질은 아크릴 아마이드입니다. 이건 약배전할 때만 많이 나오는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은요 커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시리얼, 과자, 감자튀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보통 이 30대 주부가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지난 5년 동안에 가장 많이 샀던 주방 가전 제품이 뭔지 아세요? 에어프라이기입니다. 기름으로 튀기면 뭔가 나쁜 것 같으니까 에어프라이기를 삽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기를 사서 제일 먼저 마트에 가서 냉동 감자 이렇게 쭉쭉쭉 썰어내는 거 있죠. 사갖고선 튀겨서 케찹 발라가지고 말이죠. 아주 기분 좋게 햄버거집 흉내를 냅니다. 그죠? 거기에요. 발암물질이 어마어마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에어프라이기 감자튀김 치면은요. 발암물질에 대해서 걸렸던 것들 식약처 발표라든지 정부 발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법으로 정합니다. 2021년 1월 1일서부터 법으로 시행합니다. 영유아 시리얼 0.3, 커피는 0.8, 튀긴 감자는 1.0 mg/kg ppm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 기준을 갖고 들어올 때
식약처에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어디서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이 기준을 유럽에 있는 기준을 갖고 왔는데 유럽은요 영유아 시리얼이 0.15, 커피 0.4, 튀긴 감자 0.5입니다. 최소한도 우리나라 국력 정도가 된다면은 유럽하고는 비슷한 규제를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곱하기 2를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지혜스럽다고 생각해요. 왜요? 만약에 그대로 커피류에 0.4를 갖고 들어가지고 단속을 만약 하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한 번도 로스팅을 할 때 발암물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국내에서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국가 연구를 한 적도 없고 개인이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노하우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때가 뭐예요?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현재 커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법이 있다고 아시는 분 없어요. 이 법은 이제 권장치지만서도 말이죠. 커피에서 0.8mg/kg 이상의 발암물질이 있으면은 유통을 못 시키게 만들고요. 생산을 중단하게 만들고요. 그것도 2번 위반하게 되면요. 커피 속에 발암물질이 얼마 들어있다. 여기서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안 하니까요. 법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시속 100km라는 사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은 감시 카메라가 한 대도 없으면 몇 킬로 달리시겠습니까? 저는 최소한도 110, 120은 달릴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150, 누구는 200. 자기 마음대로 달리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커피에 대해서 권장치에 대한 법이 있는데 법을 전폭적으로 단속을 안 하니까 0.8 이하의 커피도 있고 0.8 이상의 커피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의 커피 시장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건 좀 저는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식약처에서 우리 업계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맛과 향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위에 설득시키다 말이죠.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수천만 원을 주고 로스팅을 샀습니다. 로스팅을 사가지고요. 지금 제가 저 혼자서 독학해 하면서 로스팅 한 지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6년 해보니까 말이죠. 그 바람에 또 커피도 마시면서 커피 맛도 조금은 알게 됐고요. 해보니까 얼마든지 맛과 향을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암물질을 거의 없이 거의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아무 대가 없이 좀 공개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요. 저한테 많은 커피업자들이 찾아갔어요. 그 기술 좀 알려달라고. 근데 지금까지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브랜드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급적 안 알려주면 좋겠대요. 근데 그건 제 목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이 강의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또 내일 아침에 또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먹어왔던 모닝커피 한 잔 들고서 이거 먹을까 말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잔의 커피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타겟은 누구라고요?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여성들이 커피를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여러분 이제 옥수수 삶아 먹으려고 옥수수를 보통 10개들이 갖고 와가지고 한 5개 삶아 먹고 5개를 뒤에 베란다 뒤에 두면은 여름철에 습기가 있으면 뭐가 피죠? 곰팡이가 핍니다. 그 곰팡이가 바로 아플라톡신, 오클라톡신이라는 간암 유발하는 아주 독극 물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큰 프랜차이즈의 업체에서 수입 원두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이 되었다. 생두에 대한 발암물질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커피를 많이 먹는 소비자가 계속 우리나라에 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커피를 생산하시는 업체 측에서는 품질 관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건강한 커피를 나는 제공하는 것이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커피의 가치가 맛과 향은 됐죠. 거기다가 건강이라는 가치를 더 추가를 하자. 커피의 가치는 맛, 향, 그리고 건강이다.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건강한 커피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커피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카페를 많이 들리게 됐죠. 카페에 가면 먹는 이제 스낵들 있지 않습니까? 스콘이니, 뭐 파운드 케이크니, 또는 치즈 케이크니. 다 그게 뭐예요? 맛만 위주로 만든 거더라고요. 기왕이면은 건강한 커피를 먹으면서 건강한 스낵을 먹을 수 없을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말이죠. 제과 제빵 학원도 다녀봤습니다. 다녀가지고 해보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비건 쿠키라 그래가지고 이미 비건 쿠키가 온라인으로
1년에 20억, 30억 매출 올리는 회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뭔가 이제 카페에 건강 스낵주로 들어와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스낵 하나를 먹었는데 변비가 해결되더라. 장 건강이 좋아지더라. 이런 카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 들려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커피도 먹고 맛있는 케이크를 먹었는데 장내 미생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장 건강이 좋아지고 변비가 해결되는,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져서 대장암 환자 1등에서 벗어나는 그런 꿈,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커피 업계에서 너무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하는 이유는 말이죠. 커피 업계에다가 지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커피 업계가 다시 성장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성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커피의 비즈니스는 강 배전을 하는 스타벅스라는 큰 업체, 약 배전을 하는 블루버틀이라는 두 업체가 다 외국에서 들어왔죠. 그죠? 자, 우리가 건강한 커피는 K커피, 코리아 커피를 외국으로 수출 못하나요? 수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컨셉이, 그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K커피라는 이름으로 사업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미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있고 또 노하우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드시는 한 잔의 커피 문제 없으니까 맛있게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제 커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